인간의 의식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연 뇌가 없어도 인간의 의식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위장이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제2의 뇌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뇌 석학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는 뇌는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조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만큼 뇌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고 있는 가운데, 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IQ 126의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의 사례가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상식으로 의식이란 뇌의 특정 영역이나 세포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가설이 맞다면 뇌가 없는 사람은 의식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오늘은 뇌가 없어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례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때는 1980년. 영국 셰필드 대학교 소아과 의사인 존 로버 박사는 뇌가 아예 없는 대학생 사례를 보고했다. 그 대학생은 평소에도 두통을 자주 느끼며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게 됐다고 고백했다. 뇌수종 연구 최고 권위자였던 로버 박사는 학생의 머리가 지나치게 큰 것을 보고 뇌수종 가능성을 의심했다. 정밀 진단을 위해 뇌 CT를 촬영한 로버 박사는 남성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뇌가 없었던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남성의 두개골 속은 뇌 대신 뇌척수액만 가득 차 있던 상태였다. 정상인의 뇌 무게가 1500g인 거와 비교하면 이 남성에게는 약 300g의 뇌척수액만 발견됐다. 극단적인 뇌수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실상 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성의 지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그의 IQ는 126이었으며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수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 로버 박사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뇌수종 환자 600명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약 60명의 환자가 뇌의 95%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균 IQ도 10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로버 박사는 뇌가 없이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로버 박사의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학계는 큰 파장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존 로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먼은 장기 신경세포가 뇌 대신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내장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존 앤드류 아먼은 장기 이식 수술 후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성격과 습성이 변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때는 1988년 미국 보스턴. 만성 폐 질환으로 고통받던 48세 여성 클레어는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수술 이후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발레리나로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녀는 육식을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한편 여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에서 남성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자신이 티메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항상 꿈속에 등장했다. 이러한 일들이 폐 이식 수술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한 클레어는 수소문 끝에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장기 기증자의 가족을 찾아가게 되고 놀랍게도 그녀에게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은 18살의 티메리라는 소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한 모습은 모두 티멜의 생전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폴 페어솔에 의해 심장의 코드를 아는 책으로 출간되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장육부의 정과 선천적인 정이 합쳐지거나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정이 합쳐져서 신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하는데 신은 바로 정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오장은 신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장을 신을 간직하고 있는 장기라는 의미에서 신장이라고도 부른다.
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는 다른 것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태어날 때 유전자에 입력된 신의 흔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촛불에 비유하고 있다. 초라는 물질을 정이라고 한다면 초가 타는 것은 기이며 그 결과 드러난 밝음이 바로 신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간은 혼을 간직하고 심장은 신을 간직하며 비장은 의를 간직하고 폐는 백을 간직하며 신장은 지를 간직하므로 신장이 5개라고 한다. 오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장이 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진 오장은 인간의 감성과 영성의 뿌리가 되며 정신세계를 형성한다. 이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간이 약한 것은 혼이 약한 것이다. 간이 약하면 투쟁하는 힘, 저항하는 힘과 결단하는 힘이 떨어진다. 간의 힘이 떨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지며 정신력이 약화된다. 무엇보다 슬프고 우울해지며 사람의 원기도 떨어뜨린다. 간의 힘이 곧 생명의 기운이므로 간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 서양 과학은 정신질환에 속하는 것을 모두 뇌라는 물질의 문제로 보거나 오로지 정신의 문제로만 보고 뇌의 치료나 심리의 치료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의학은 다양한 정신현상을 몸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오장과의 연관 속에서 접근해왔다. 한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어떤 가설을 세운 후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실험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법칙화하는 것이 과학이다.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학은 실험 결과 후에 확증된 것에 의한 법칙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사람을 관찰하고 질병을 치료하므로 과학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의 혈액형은 입증된 것이므로 과학이지만 사람의 체질을 보는 사상의학은 물리나 화학적인 실험으로 입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과학이 아닌 것은 다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실용성이 없는 것일까? 철학은 과학적이지 않으므로 철학이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듯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철학으로 풀 수 있을 것이며 철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종교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물질이라면 철학은 정신이고 종교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물질로만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짐승이 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인간은 물질을 넘어 정신세계를 고찰해왔고 종교를 통해 영적인 삶을 지향해왔다.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이자 물질주의 시대이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육체의 근간이 되는 정신과 영혼을 무시한다면 육체의 힘은 빠르게 소진되고 말 것이다. 동양 최고의 의학 경전인 황제내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상고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알고 있었다. 음양의 법을 거스르지 않고 가야 할 길과 가고 있는 길을 조화롭게 하였고 먹는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았으며 일상의 삶에서도 도가 있었다. 과하게 일하지 아니하였고 몸과 정신이 함께 성숙하여 천수를 누려도 그 끝이 없을 정도였다.